시간에는 레디스에서 가시 프로토콜과 브로드캐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 클러스터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프리마리가 존재하고요. 페일오버가 존재합니다. 페일오버용 레플리카 노드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레디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레디스의 클러스터가 여러 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해시 슬롯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레디스 클러스터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자신의 해시 범위가 벗어나는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moved라는 커맨드와 함께 새로운 데스티네이션, 즉 데이터가 존재하는 슬롯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리파티셔닝을 하는 경우 해시 키의 범위도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각각의 노드들은 다른 노드들의 설정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레디스는 가시 프로토콜을 사용해 통신합니다. 가십이 주로 받는 데이터들은 하트비트를 보내기도 하고 페일오버를 체크하기도 하고 공유되고 있는 설정이 업데이트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전달합니다. 가십에 대해서 깊게 파면 더 내용이 많아지고 코드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노드끼리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알아두겠습니다. 레디스 클러스터는 이러한 설정마다 config if work라는 단조 증가 값을 사용해 최신 상태를 판단합니다. config if 값이 작으면 그 설정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값을 적용합니다. config if 값은 페일오버 시에도 증가가 되고 개발자가 직접 리샤딩하는 경우에도 증가합니다. config가 전파에 충분히 빠르다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분산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잘못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지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config if 같은 config if work가 등장해 충돌될 수도 있어요. config if work가 서로 같은 게 충돌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설정 두 개가 존재하면 잘못 동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산 합의 알고리즘으로 페일오버 되는 경우에 모든 노드가 최종 상태에 동의해야 하기에 config if work는 고유한 값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페일오버용으로 레플리카가 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발자가 직접 트리거하는 변경은 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요. 클러스터 페일오버 한 다음에 테이크오버로 해당 레플리카를 지정하면 커맨드는 if work를 강제로 변경하기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config if work 충돌 해결 알고리즘을 통해 하나의 버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스터 노드가 config if work를 가진 또 다른 마스터 노드를 발견하게 된다면 같은 config if work를 가진 노드의 아이디와 비교해 사전학적으로 작은 노드를 선출합니다. 선택된 노드 current if work를 1 증가시켜 새로운 config if work를 발행합니다. 한마디로 사전학적으로 다시 충돌을 해소합니다. 그렇게 이제 current if work라는 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current if work는 레디스 클러스터의 브로드캐스트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값입니다. 분산 합의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팩서스, 레프트, 잽과 같은 많은 알고리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팩서스는 카산드라, 레프트는 etcd, 잽에서는 주키퍼, 아토믹 브로드캐스트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분산 합의 알고리즘은 리더 선출 과정에서 사용되며 요청의 순서를 정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레디스 클러스터의 경우에 각각의 노드들이 풀 메쉬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풀 메쉬 구조는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노드 사이에서 가시 프로토콜 사용해 하트비트를 체크하고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즉, 설정 변경을 가시 프로토콜로 브로드캐스트합니다. 각각의 노드는 포트를 열고 이 포트를 노드끼리 데이터 교환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클러스터 미치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노드끼리 통신하는 방법은 레디스에서는 클러스터 버스라고 부릅니다. 연결되어 있는 방법은 클러스터 토폴리지라고 하고요. 이 케이스에서 토폴리지는 풀메쉬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교환을 하는 경우 설정도 같이 업데이트하는데요. 이러한 설정이 변경되는지 config if work로도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current if work를 사용합니다. current if work는 64비트의 unsigned int 값이며 각 이벤트의 단조 증가 버전을 의미합니다. 서로 가십을 주고받는 상황에 만약 자신의 current if work가 더 작다면 더 큰 current if work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가십을 주고받으면서 모든 노드의 가장 큰 값이 current if work를 갖도록 합의합니다. 이제 일렉션과 프로모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일오버 상황에서 레플리카를 어떻게 프리마르로 승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은 레플리카가 여러 대 있고 그러니까 프리마르로 승격할 레플리카를 선거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을 레플리카에서 진행하며 가십을 주고받으며 어떤 레플리카가 프리마리에 보낸 하트비트가 실패가 확인되었다. 이런 거 프리마리가 다운되었다 할 때 우리는 페일오버가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매우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페일오버가 수행이 되어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트비트 실패를 감지하고 페일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레플리카의 프리마리는 페일 상태고 프리마리는 0이 아닌 수의 슬롯을 사용하고 있을 때 레플리케이션을 위해 프리마리의 레플리카 링크가 이제 프리마리로부터 주어진 시간보다 길게 끊어지게 됩니다. 레플리카는 문제를 발견되었더라도 바로 선거를 시작하지 않아요. 아래 정의된 시간만큼 선거를 시작합니다. 대기하고 선거를 시작합니다. 레플리카 랭크라는 값으로 레플리카의 프리마리 요청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프리마리의 오프셋과 레플리카의 오프셋의 차이만큼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레플리카와 프리마리의 데이터가 비슷할수록 먼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존재합니다. 레플리카는 드디어 선거를 시작합니다. 커런트 이포크를 하나 올리고 프리마리에 연결된 노드들의 투표를 요청하고 이 요청은 가십을 주고받으며 진행이 됩니다. 페일오버 오스 리퀘스트를 모두 프리마리 노드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노드 타임아웃 최소 2초 이상의 값의 2배만큼을 다시 기다립니다. 프리마리는 페일오버 오스의 이시키를 통해 레플리카의 찬성을 응답하고 한 번 찬성이 이루어지면 노드 타임아웃의 2배만큼 다른 레플리카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한은 스플릿 브레인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레플리카 페일오버 오스 H키를 받으면 커런트 이포크를 비교해 작은 페일오버 오스 H키를 전부 무시합니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전달된 투표 결과만 적용이 됩니다. 레플리카 대부분이 프리마리로부터 찬성을 받으면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만약 일정 시간 안에 과반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선거가 중단되고 새로운 선거가 다시 시작됩니다. 프리마리 입장에서 어떤 레플리카가 가장 적절한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레플리카들은 프리마리와 더 가까울수록 빨리 선거를 시작합니다.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식으로 딜레이합니다. 최선의 레플리카를 프리마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에 꼭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마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선거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마리는 한 이포크에 한 번의 투표를 하고 찬성을 할 시 라스트 보트 이포크라는 필드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보장합니다. 프리마리는 투표 요청을 라스트 보트 이포크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투표할 권리를 가진 프리마리는 승격된 레플리카에 프리마리가 페일인 경우에 모두 투표합니다. 그리고 프리마리 커런트 이포크는 보다 작은 투표 요청을 전부 무시합니다. 또한 요청과 같은 커런트 이포크를 반환합니다. 레플리카는 새로운 투표 요청을 보낼 시 커런트 이포크 값을 증가하기 때문에 예전 선거의 찬성 요청은 새로운 선거의 커런트 이포크보다 작다는 것이 보장이 되겠죠. 만약 이러지 않으면 투표 결과가 지연되는 경우 오래된 투표가 유효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가시 프로토콜과 브로드캐스트, 풀메시 구조, 레디스에서 어떻게 페일오버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선거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공식 문서를 확인해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레디스 공식 문서를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학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